최근 무슬림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할랄 시장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할랄 시장 아직은 생소하시죠? 오늘은 할랄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해 주실 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소셜 컨설팅 그룹의 고영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최근에 이 할랄이 주목받는 이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할랄이라고 하면 이제 이슬람교도들 그리고 이제 무슬림 그래서 먹고 있는 음식 전체나 뭐 생활하고 있는 방식까지 포함된 단어로 아랍어로는 이제 허용된다는 뜻이고 실제 이제 이슬람교 율법에 이제 기초해서 거기에 맞는 원료와 그리고 이제 허용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상품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음식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허용되는 될까요? 거죠. 허용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과일, 야채, 곡물 그리고 이제 어패류나 어류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일반 음식점 중에서 허용되는 이제 제품들을 의미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고기 같은 경우 약간 이제 민감해지는데 네. 알라의 이제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 그래서 네. 이제 염소고기나 네. 닭고기나 쇠고기, 이제 이를 원료로 한 화장품까지 이제 보통 인정이 되고요. 네. 뭔가 이렇게 정신을 흐리게 하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술이나 마약류는 해당이 안 되고 특히나 네. 이제 동물 가운데도 돼지고기와 개와 고양이는 또 해당이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자연사했거나 잔인하게 도살한 고기 등이 해당 안 되는데 이런 단어도 이제 하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람 푸드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할랄 푸드가 전체 식품 시장의 16%를 이미 차지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뒤에서 이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매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네. 네슬레와 이제 맥도날드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진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2009년 4월에 그 한국 이슬람 교회 뭐 교중앙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발표한 제품에 따르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쿠키 땅콩 샌드랑 뭐 콘칩, 빼빼로 등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이제 네. 인증을 받았고. 네. 근데 중요한 또 음식이 하나 있는데 코셔 음식이죠. 코셔 음식. 코셔가 네. 뭡니까? 코셔는 이제 할라고 좀 다른데 네. 약간 더 까다롭거든요. 네.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이제 카샤로이라는 율법에 의해서 합당한, 적합한이라는 단어의 이제 의미인데 네. 근데 좀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허용된 거하고 적합해야 되고 그래서 네. 이제 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개념이 다른데 어쨌든 코셔 음식은 핵심 키워드가 이제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을 한 그 육류 중에 네. 발굽이 좀 갈라져 있어야 돼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소와 양과 염소만 해당이 되고요. 네. 돼지는 이제 그 왜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네. 특히 이제 피가 좀 민감한데 피는 충분히 이제 빼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복잡한 건 이제 유제품하고 육류를 동시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엄격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매우 까다로운데 더 까다로운 네. 건 용기까지 관리합니다. 네? 용기까지 관리. 용기까지요? 그릇. 코셔는요? 예. 그래서 이제 담는 음식이나 그러니까 담는 음식에 해당되는 그릇이나 냄비나 숟가락까지 관리를 하고. 아니 지금 네. 코셔 해가지고 네. 우리 전에 소설에 보면 이 맛있는 음식을 코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전혀 코셔는 굉장히 어려운 음식인데요. 그렇죠. 매우 어렵죠. 그래서 네. 이제 비늘, 지느러미 없는 이제 어류는 금지하고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어류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장점이 있는데 그렇게 엄격하기 때문에 이제 믿고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어류 금지. 그러면 오징어 이런 거 못 먹겠네요? 그렇죠. 못 먹죠. 장어도 안 되고. 장어도 우리가 안 알고 되고. 있는 이게 민물 그 고기 중에 그러니까 네. 민물 어류 중에 이제 약간 각각류도 해당 안 되고. 네. 그게 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예. 코셔는 이제 식재료부터 이제 조리 방식까지 매우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식품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죠. 네. 특히나 더 웃긴 건 네. 관리에 또 들어가서 네. 매년 인증을 다시 갱신하거나 아, 조사를 받아야 엄격하군요. 매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할랄 푸드에서 코셔 음식까지 지금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이 할랄 산업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수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우리나라 지금 메가 트렌드가 1인 가구인 것처럼 할랄 같은 경우는 할랄 시장은 매우 다르게 구매자에 해당되는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2014년 17억이었고 2030년쯤 되면 22억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슬람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죠. 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동과 인니의 할랄과 코셔 산업이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정부 보도에 따르면 벌써 2014년에는 한 3,500조 벌써 그리고 이제 2020년쯤 되면 한 5,600조 정도 되는 네. 시장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톰슨 로이더의 그 2015년 이제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네. 지금 이제 한 17억 명이 해당되는데 이들이 연간 먹는 게 2014년에 한 1,290조 원 해당되는 이제 네. 소비량을 보이고 있고 음식만 네.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한 1,816조 원 정도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우리나라는 이 할랄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사실 이제 인지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이제 올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이란 방문하신 다음에 정부와 이제 언론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목소리는 늘 있었습니다. 네. 할랄 시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한라식품 수출액은 전체 시장의 0.1%도 못 미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가공 제품 그중에 이제 일부 중동이나 동남아에 수출하는 데 한정돼 있고 더 재밌는 건 이제 관광객들이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할랄 인증받은 식당이 이제 국내 6개밖에 불과하고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관광공사가 지정한 이제 무슬림 친화 식당도 114개 불과한 실정이라서 이번 달 7월 7일 날 지금 대통령 주재로 이제 10차 무역 투자 진흥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더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할랄 산업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제품 이미지에 대해서는 매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주한 대사 그 이란 주한 대사인 하산 테이란 분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미 이제 중동의 중동 기업들도 매우 한국 이미지는 그 긍정적이고 제품에 대한 네네. 신뢰도도 없다. 근데 이제 이슈는 인증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코셔 인증과 할랄 인증을 빨리 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국내에도 사실 할랄 인증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긴 합니다. 네. 할랄 이슬람 중앙회하고 그다음에 어.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기관 무이 인증 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나 이슬람 개발부의 이제 자킴 인증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코셔 인증이 꽤 많습니다. 의외로.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코셔 음식이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오유와 그다음에 이제 스타 K, 그다음에 OK 코셔, KSA, 그다음에 이제 KOF, K라는 인증 기관이 있고 네. 이게 세계적인 인증 기관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접근법은 M&A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M&A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화랑인데 특히 네. 2012년부터 지금 최근 한 3년 5개월 동안 한 6개월 동안 이제 M&A가 한 500건 정도 성상이 됐는데 식품 분야와 관련해서 네. 이 중에 이제 14%에 해당되는 70건 이상이 아. 할랄 인증 식품 기관 기업들 대상으로 M&A가 진행됐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보통 금액이 전체 금액이 중요한데 보통 한 2조 한 4천억 정도 되는 금액이 진행됐고요. M&A로. 그래서 이슬람 율법을 통과한 그 상품 생산업체들 대상으로 한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를 사는 그렇죠. 거군요. 네. 왜냐면 이제 시장 진출을 빨리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유통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브라질 그 우리나라 보면 하림에 해당되는 기업인데 네. 육류 가공과 이제 생산 기업인 BRF가 그 매우 큰 그렇죠. M&A를 진행했죠. 이곳은 이제 한 8조 원 정도 육가공 판매액을 보이거든요. 어우. 하루에 이제 뭐 닭고기만 한 700만 마리를 가공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재작년에 이제 아랍 시장에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할라 식품 기업 2개를 인수했고요. 네. 하나는 이제 쿠웨이트 식품 기업인 알 야스라라는 기업하고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페데럴 푸드를 인수했죠. 두 합친 기업 금액이 한 2천억 정도 되고 지난 4년간 할랄 기업의 M&A 중 세 번째로 큰 사례입니다. 네. 예. 그런데 뭐, 말이죠. 예. 예. 말씀하시죠. 하세요.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국내에서 이 할랄 기업을 하려고 하면 그렇죠. 국내 이 여타 이 종교적인 맞습니다. 그 네. 이슈였어요. 반대 이런 것들이 있고 혹시나 이 할랄 식품 만들면 테러 대상이 되지 않냐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좀 이 루머들이 예. 많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죠. 우리나라가 아직 뭐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슈는 먼저 종교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좀 조금씩 제기되고 있고요. 실제 이제 기자회견도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종교계에서. 그래서 이제 할랄 도축 방법의 잔인성이나 뭐 아니면 중동 자본과 뭐 테러의 은밀한 관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이슬람 율법에 따르다 보면 경영까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자본의 종속도 가능성이 있다. 이슬람 자본에 대한. 그리고 이제 무슬림과 인적 교류도 늘다 보면 역시 이제 예측이 안 되는 테러의 위험성도 그렇죠. 충분히 있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일어난 디스의 이제 안타까운 사태도 그런 부분들을 부추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안전 대책이 먼저 선행적으로 가져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앞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할랄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셔 인증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돼지고기는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돼지고기는 국내 지금 식품업계 특성상 아직은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한우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돼지 소비량이 최근에 이제 그렇죠. 매우 빠르게 올라갔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돼지는 어렵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코셔는 사실 미국과 유대교 국가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크 주커버그가 네. 예,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라서 네. 늘 이 코셔 음식을 먹고 있고 그게 이제 자주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SNS에 등장하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햇섭에서 이제 인증으로 관리되는데 네. 네. 최근에 이제 좀 약간 나쁜 소식이 있어서 인증에 대한 불신이 있긴 하거든요. 어떤 그러다 나쁜 보니까 이제 소식이죠? 보통 이제 보면 이렇게 생산 과정에 중국산이 막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 관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미생물이나 이물질이 끼거나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근데 직접 농가에 가보면요, 이 햇섭 유지하려면 굉장히 맞습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네. 그에 비해 이제 할랄과 코셔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우 믿을만하다고 이제 아.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해외 직구 측면에서도 이제 수입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특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식품 관련된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할랄 인증을 이미 받았고 코셔 인증 네. 진행 중이고요. 네. 대상 FNF는 이미 이제 코셔 인증까지 받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과에 해당되는 오리온하고 롯데제과 같은 경우는 일부 받았거나 확대 중인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식품업계의 발빠른 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 외에 할랄 산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식품 외에도 이제 주목해야 될 게 화장품입니다. 네. 화장품하고 바이오 쪽이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컨텐츠하고 포장재 제품. 왜냐하면 이제 기온이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포장재 제품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관광 차원에서도 관광 산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쪽 시장들, 화장품하고 제약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 7.2%나 해당되거든요. 네. 그래서 매우 높죠. 네. 그래서 2019년쯤 되면 한 11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코션 인증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마케팅 수단으로도 많이 쓰여가지고 네. 우리 알고 있는 글로벌 유통회사들은 이미 이제 코션 제품들을 들여놓으면 네. 네. 아, 좀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제 코스트코나 월마트에 해당되는 대형 소매점이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스타벅스까지 어. 네. 예, 이미 이제 코션 인증 제품을 확대했고 최근에 이제 각 공항 면세점에서도 코션 제품을 그렇죠. 네. 이렇게 입수해서 확대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화장품 산업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는 그렇죠. 글로벌 이슬람 시장에서 지금 한국 화장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늘어나고 해주신 있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은 화장품 사업 앞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예. 이제 SNS 기반으로 이제 화장품을 파는 다양한 그 이렇게 개인 사업자들이나 네. 아니면은 뭐 역직구 네. 역직구 이제 업자들이 늘어나긴 하는데 핵심은 이제 한류 열풍이죠. 그래서 K-뷰티가 이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우리 뭐 이렇게 한국 여성들의 피부가 좋다라는 게 이제 계속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화장품 수출액 전체가 한 33조 원쯤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수출한 20개국 중에 2개국만이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만이 이슬람 국가고요. 보통 이제 9위하고 한 14위 정도 되는데 이게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이제 말레이시아 푸트라 대학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네. 할랄 화장품은 한 100조 원 정도까지 이미 육박했다. 시장 크기를. 제가 그렇게 중동에 보고 몇 번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그리고 가끔 이제 그 교류를 나눈 친구도 예. 있는데, 이슬람 분들이 이렇게 보면 여성들이 몸을 다 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LG 생활건강도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실제 중동 시장 이제 색조 화장품이 아직 수요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기초가 이제 메인인데 네. 그리고 이제 기초 화장품과 관련해서 이제 식물성 원료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전략적 제품군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선크림하고 모공 관리 제품에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제 이슈가 남아 있는 게 화장품이 약간 인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높은 관세도 이슈가 있고 그래서 통관 절차도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할랄 산업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정부도 지금 그 관련해서 이제 정비를 하고 지원 사항들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인증 여건의 개선이나 네. 아니면 이제 제품 개발이나 아니면 홍보 강화나 인프라 확충 등 맞춤형 육성 전략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식품 시장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시장이죠. 네. 그래서 이미 17억 인구이기 때문에 매년 2.5%씩 성장하니까 거기에 네. 맞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이미 이제 우리 국내 관광객이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작년 좀 주춤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74만 명, 75만 명이 되기 때문에 네. 빨리 100만 명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건 좀 현명하고 포용적인 마인드를 갖고 할랄 산업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 할랄과 코셔를 잡아라.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문화를 좀 인정을 하면서 그들의 생활 방식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접근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셜 컨설팅 그룹의 고영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